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함께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국내 증시 9월달, 10월달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진행이 되다가 11월부터 해가지고 코스닥 장세로서 연결이 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코스닥 주요 업종들인 제약바이오라고 하던가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순매수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 항암신약, 글로벌 투자 트렌드들, 그리고 관련된 주요 종목들까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올해 항암신약의 트렌드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ADC 치료제라고 하는 혁신신약이 암치료의 전면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ADC 치료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암 치료제들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구조가 복잡합니다. 개발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복잡한 구조이고 이게 신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지금 이제 투성이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정성을 확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대신에 굉장히 뛰어난 그런 약효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제약 바이오 기술을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미국, 유럽 기반의 이런 글로벌 빅파마들이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게 됐는데, ADC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생명공학적인 기술들까지 포함을 해서 전 세계의 제약바이오 기술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ADC 치료제는 원래 이제 뭐 현재 전 세계 매출 의약품 1위인 키트루다 같은 경우도 이제 면역항암제죠. 근데 면역항암제인데 얘는 이제 단일 클론 항체 기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의 분자량이 비교적으로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ADC 치료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분자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자 단위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흡수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며 이 요소들을 어떻게 지금 이제 구성을 시키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임상 과정에서 마치 뭔가 반도체를 디자인하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거론이 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중요하게 되겠고, 이런 지금 이 ADC 치료제를 이루는 요소, 뭐 항체라고 하던가 링커, 그리고 페이로드, 이런 것들에 지금 어떤 기술력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빅파마와의 협업 가능성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ADC 치료제 시장 굉장히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해당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재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항암 신약 트렌드가 전환이 되고 있겠습니다. 올해 유럽 임상종양학회에서 글로벌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죠. 면역항암제와 ADC 치료제 임상 성과에 전 세계 빅파마, 그리고 이제 의학계에 관심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ADC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현재 FDA 임상을 통과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팔리고 있는 ADC 치료제는 에너2가 거의 뭐 대명사죠. 그래서 지금 이 에너2의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한 다이치 산교, 얘가 이제 일본 제약사고요. 다이치 산교와 함께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임상과 상업화를 이끈 아스트라제네카까지, 이 지금 외에도 얘네들 같은 경우도 ADC 치료제 임상 결과를 긍정적인 부분들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외에 빅파마들, 뭐 대표적으로 에브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현재 임상 중인 ADC 치료제의 새로운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지금 적극적인 이런 홍보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너투 같은 경우는 지금 유방암 치료제 쪽에서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유방암에 이어서 현재 폐암에서도 뛰어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항암 신약 같은 경우는 후보 물질 발굴부터 FDA 최종 임상과 시판 허가까지 이르는 게 10년이 넘는 굉장히 긴 기간이 필요하게 돼요. 근데 AI를 통해 가지고 이 항암 신약의 어려운 개발 과정들이 혁신을 일으키고 있고,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ADC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약물 하나를 개발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약물을 지금 이제 생명공학적 기술로 결합을 해가지고 치료 효과를 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 과정이 어려워요. 당초에는 이게 개발 가능하다라고 보이지가 않았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 신약 개발 속도가 AI 덕분에 매우 빨라지고 있겠고, 불가능했었던 ADC 치료제 개발도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여전히 항암 신약이었어요. 근데 이제 키트루다 같은 이런 의약품이 글로벌 매출 1위에 오르는 등 완전히 이제 암 치료의 전면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뭐 말기암들 같은 경우는 이런 면역항암제들이 2차나 3차 같은 후기 치료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게 아예 1차 표준 치료제나 절개 수술 전 단계로 적용이 되는 시기가 당겨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2차나 3차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땐 치료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죠. 근데 지금 현재 키트루다가 출시가 되고 나가지고 많은 시간이 뭐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높은 약 효과와 안정성들이 확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1차 표준체를 치료제를 밀어내고 새로운 표준 치료제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늦은 이런 면역항암제의 적용보다는 1차나 아니면 수술 전 단계에 있어서 초반에 의미 있는 효과를 노리는 관점들이 강화가 되고 있겠고, 그래서 초기 치료로 완치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접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 3차 후기 치료보다 1차 표준 치료제 쪽에서 시장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훨씬 더 시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FDA 같은 경우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면역항암제 쪽에서 수술 전후 치료요법으로 권고를 하고 있겠고,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매출이 급증이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면역 치료 같은 경우, 항암제 같은 경우도 이 치료 조기에 도입을 하게 되는 병용 전략 같은 경우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화학 항암제에다가 면역 항암제를 같이 병용을 해가지고 지금 임상을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ADC 치료제의 고위험 조기 유방암 환자 재발률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이 40%가량을 낮추는 ADC 치료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재발률까지도 낮추게 되는 그런 임상 결과도 발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DC 치료제가 이제 상업화가 된 지 몇 년 안 되는 굉장히 싱싱한 그런 혁신 신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존의 표준 치료제를 넘어서는 이런 수술 후 보조요법 같은 경우도 성과가 입증이 되고 있겠고, 지속적인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 관점에 있어서도 이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더 큰 그런 시장 성장 같은 경우, 주가 성장 같은 경우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유방암 쪽에 국한이 되었었던 ADC 치료제의 암 치료 옵션이 광범위하게 확대가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올해 기점으로 ADC 치료제가 유방암 집중이 되게 된 혁신 신약에서 항암 치료요법의 주류로서 확실하게 올라서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ADC 치료제 같은 경우는 단일 파이프라인의 경쟁력을 넘어서 이 ADC 치료제 플랫폼 자체의 유효성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라고 하면은 ADC 치료제 같은 경우는 항체가 이제 붙어 있겠고, 이 항체와 페이로드라고 하는 독성 물질을 연결을 하게 되는 링커로 한 3가지 정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항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다른 그 암세포들을 잘 찾아 헤맬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항체는 유방암 쪽에 많이 발현이 되어 있는 허투, 이거를 지금 표적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될 수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외에도 이 항체를 다른 곳으로, 다른 이제 폐암이나 간암이나 이런 쪽에 많이, 이런 암세포들에 많이 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항체를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치료제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페이로드 같은 경우도 정상세포의 그런 독성 물질이라, 정상세포도 없앨 수가 있는 그런 독성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정상세포에 풀리지 않기 위해서 링커 그리고 항체가 굉장히 이런 역할들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금 링커 같은 경우도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항체부터 링커, 페이로드, 그리고 정상세포에 대한 안정성까지 이 ADC 치료제의 모든 요소가 차별화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아무래도 기존 항체, 단일 클론 항체 같은 경우, 키트루다 같은 이런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ADC 치료제보다 분자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지금 이제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가 가가지고 일명 이제 PD-L1이라고 하죠. 암세포의 스텔스 기능을 하게 되는 그 부분을 찾아가가지고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원래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인지를 하게 됐는데 이 면역항암제를 집어넣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를 암세포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로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이 의약품만 놓고 보게 되면은 치료 효과로 보기보다는 여기 이제 있는 이 PD-L1 쪽으로 가가지고 결합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 치료제 자체로 항암 효과를 띠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이런 세계 1위 의약품 대비해가지고 개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다른 부분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개발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면 굳이 이런 어려운 난이도를 거쳐가지고 이 의약품을 제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효과가 무지막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 ADC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한 바이오텍들이 줄상장을 하고 있겠죠. 당장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에임드 바이오가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됐는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빅파마 베링거 인게라임 쪽으로 수조원 단위의 ADC 치료제 기술 이전을 지금 이제 성공을 했었던 그런 기업이겠죠. 해당 기업 같은 경우 오늘 상장하자마자 공모가 대비해서 따따블 4배가 뛰어버렸죠, 하루 만에.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현재 ADC 치료제 쪽에서 부각받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만 수백 %의 그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 이 기술력을 보유를 한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빅파마 쪽과의 협력 같은 경우, 기술 이전 계약이나 아니면 뭐 M&A 같은 경우 잘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시아 지역의 이런 신약 개발에 대한 기술력의 평가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빅파마 같은 경우도 이 시장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개발사들과의 그런 기술 이전 계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겠고, 그래서 과거 5년 전에 10년 전에 대비해서 이 글로벌 빅파마의 협력 이슈가 많아지게 되면서 주가의 급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트리거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키트루다 같은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단일 클론 항체 기반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을 결합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로 가가지고 약효를 발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항암 효과는 없고 체내 면역작용을 활성화를 하게 된다. 근데 이 ADC 치료제 같은 경우는 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면역항암제 대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항암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ADC 치료제가 기존의 면역항암제와 결합이 되어가지고 병용요법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난치암을 완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다. 올해 글로벌 상위 20개 기술 이전 계약의 4분의 1가량이 이중
다중항체로 연결이 되게 되는 ADC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지금 치료법 파이프라인의 기대감이 얼마나 높은지 증명이 되는 그런 전 세계의 빅파마들이 이 ADC 치료제로 돈을 퍼붓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기술 이전 계약 상위 3건이 모두 이 관련된 계약이었어요. 그리고 M&A 같은 경우도 인수합병이죠. 인수합병의 두 번째 M&A 계약 같은 경우도 모두 이 이중 특이항체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ADC의 뛰어난 치료 효과 때문에 이 지금 항체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겠고, ADC가 현재 이제 항암신약 전면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ADC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그런 기술 이전 계약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최근에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겠죠. ADC 치료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개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의 합종 연행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 같은 공동개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으로 보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알테오젠입니다. 피아 주사 제형 기술로 세계 1위 기술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암치료제 같은 이런 의약품들 같은 경우는 감기약처럼 엉덩이나 팔뚝에다가 맞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정맥에다가 직접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꽂아가지고 이 링겔을 달아가지고 그 대량으로 투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엉덩이나 팔뚝에다가 맞아도 되는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글로벌 1위 항암 신약인 키트루다 쪽과의 독점 계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지금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겠죠. 향후 이제 뭐 영업이익이 5천억 1조 이렇게 또 기대가 될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피하주사 제형 외에도 ADC 바이오베터의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ADC 바이오베터 같은 경우도 뭐냐, 어떤 치료제를 ADC 플랫폼으로 바꿔가지고 기존 치료제보다 더 뛰어난 약효를 바이오베터를 만들어내는 기술도 현재 보유를 하게 됐고, 심지어 ADC 치료제를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기존의 에너투 같은 이런 의약품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개발 기술을 확보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에너투 개발사 일본 다이치 산교와 독점 계약을 맺고 있겠죠. 그래서 ADC 피하주사 제형 기술 이전 계약을 맺게 되었다. 지금 현재 부각이 됐었던 부분은 피하주사 제형 쪽인데, 바이오베터 원천 기술 이 부분이 ADC 치료제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서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주가의 피하주사 제형에 대한 그런 실적의 반영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투의 시장 성장성이 매우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ADC 피하주사 제형 같은 경우도 빠르게 지금 이제 임상 성공을 통해 가지고 매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죠. 이 부분을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향후 2-3년 내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 달성을 하게 될 것이고, 이 플랫폼 기술만으로 글로벌 톱티어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을 할 수가 있겠다. 현재 이제 주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워낙 이제 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발현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큰 상승세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GI 이노베이션입니다. ADC 치료제 개발 기업, 오늘 상장한 에임드바이오와 교모세포종 병용요법 글로벌 임상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에임드바이오 같은 경우는 베링거 인게라임에다가 ADC 치료제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서 지금부터 이제 에임드바이오 상장 이후에 관련된 ADC 치료제 기대감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중국의 ADC 바이오텍인 라노바 메디신과도 ADC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라노바 같은 경우는 지금 키트루다 제조사 머크와 ADC 치료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당연히 이 부분이 지금 협력 기대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 심지어 지금 일본 다이치 산교의 ADC 치료제와
보유하고 있는 면역항암제와의 병용요법 같은 경우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중요한 ADC 치료제 개발 기업들과의 이러한 병용요법에 따라 가지고 파이프라인 재평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글로벌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 그리고 공동 개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겠다.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해드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지금 100% 무료로 단타방 오픈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찍어드렸었던 현대오토에버 상한가 가게 됐었죠. 아니면 지금 이제 오늘 뭐 찍어드렸었던 오름테라퓨틱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찍어드렸었던 종목 20% 30%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겠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종목들이니까요. 한 100만원 정도에서 200만원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하루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벌어 가본다. 이런 단타로 이렇게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재밌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보시면은 설명 쪽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링크 올려놨어요. 이거 누르시면은 무료 입장 설치 전부 다 가능하시게 되니까 링크 누르셔가지고 도움 받아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